설계를 놓으면은 얘하고 이제 세교가 이제 100% 되는 게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게 170 이제 뭐 100 마이크로 헬리로 설계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결합도 예를 들어 이제 0.9라 그러면은 한 90은 90 마이크로 헬리는 세교가 되고 한 10 마이크로 헬리는 남겠죠, 이제. 그게 이제 리키지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 리키지 성분에 의해 가지고 얘가 톤온 해 가지고 오프될 때 얘에 의해 가지고 관성이 작용해 가지고 요렇게 이제 가는 어떤 그 관성력이 생긴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할 때 거의 한 8, 90%는 이제 요쪽 전력 전달로 다 이제 자기장이 소모가 됐고, 그 다음에 세교하지 않은 요 이제 한 1, 20% 얘가 어떤 전류적 간성을 유도해 가지고 이제 요쪽으로 유도하는 전류량을 발생시키는데, 얘를 만일에 이제 이런 선호부 회로가 없으면은 FAT가 터져버리죠. 이제 얘가 이제 못 견뎌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그래서 얘에 의해 가지고 생긴 걸 요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키지 인덕턴스는 트랜스포머가 이제 만들어지면 사실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2차적을 소트 시켜 놓고 1차적 측정하면 리키지 인덕턴스 측정이 됩니다. 그렇게 측정한 게 예를 들어서 한 10 마이크로 헬리 정도 되더라. 그러면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VR하고 이제 R와 오브슈트를 계산한 요 값을 이제 여기 넣고 하면은 이제 요 값들이 계산됩니다. 그러면은 FET는 최소한 560V 이상을 견뎌야 되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 한 600V 정도 이제 이상 되는 FET를 이제 선정해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선어웨어로는 이제 18kg 이상, 그 다음에 8.1 나노페르 이하, 그 다음에 피크 커런트는 1.84 암페어니까, 그 다음에 요 다이오드도 이제 한 뭐 피크 커런트 1.84 암페어 이하,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압을 견딜 수 있도록 이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 200V 정도 되는 거하고, 그러면 이제 요 시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제 그러니까 요 값만 알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요 VRO 값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SN 값을 알면은 이제 우리가 요걸 예측할 수 있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리키지 값은 측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너브 이제 캐피시터의 이 리플률 요거죠. 그래서 이제 요 리플 마진을 또 여기 이제 넣으면은 이제 요 값, 요 다이오드 사양, 그 다음에 이 FET가 견뎌야 되는 볼테이지, 요게 이제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리키지만 측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VRO는 아까 80V로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좀 예측을 하면 한 2배 정도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뭐 160에서 이제 170으로 좀 마진 고려해가지고 옮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설정하는 게 다 있죠. 이제 VR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요 50V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볼테이지 마진 10%더 추가해라고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요거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스노브 회로까지 설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너브 회로를 설계하는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IC를 이제 선정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과도응답에서 이제 막 이런 게 튀고 뭐 요렇게 튀고 이런 걸 제어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데플라상에서 이제 우리 이제 흔히 이제 컴pensate라고 그러죠. 이제 PEN 컴pensate라 해가지고 제가 다른 영상에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뤄놨는데, 이제 이런 RC 값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결정해가지고
요런 어떤 가존 특성에서 이제 오버시도가 안 튀고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잘 이제 제어를 해야 제어를 해야 그 이제 우리가 저기 부하 변동 부하 변동과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변동 입력 변동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안정적인 특성을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이제 부하급변 테스트도 하고 입력급변 테스트도 이제 합니다. 그렇게 아주 출력이 얼마나 이제 변동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보는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최소화를 이제 줄이려 그러면은 요런 이제 이 보상기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볼 때 이런 이제 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컴펜세이터가 있고 뭐 아웃풋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 위상가 이제 개인하고 위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위상이 이제 0이 되는 지점에서 이제 이 180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고 위상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상이 180도로 떨어지는 요 부분에서 이제 이득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걸 플러스 이제 이득으로 보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지점에서 얘가 요렇게 가면 안 되고 요 지점에서 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저기 체크를 해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다행히 이제 180도로 이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제 없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0으로 떨어질 때 이제 요 이제 위상 마진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확보되는지를 근데 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요런 지점에서 얘가 이제 뭐 180도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위상 마진이 적다든지 이러면 이제 얘를 조정해가지고 얘를 이제 이렇게 좀 올려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볼 때는 어차피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정해진 이제 이 RC 값들이 있습니다. RC 값들을 여기 넣으면은 이 그래프가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심은 이제 개인이 0으로 떨어질 때 요 위상 마진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가 180도 이하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이제 어떤 컴펜세이터의 이제 특성은 이게 이제 오픈루프 상태로 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제 위상 마진이 이제 이 180도 이하로 이제 가는 게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게 이 그래프의 이제 핵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나 있다 그러면은 얘를 좀 조정해가지고 얘가 이제 위상 마진을 0으로 갈 때 180도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이 값들을 조정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180도가 됐을 때 내가 이제 주는 거하고 입력되는 거하고 서로 반대 방향이 되면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피해라는 겁니다. 요런 의미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정리를 이제 해 놓은 건데, 그 1차 건선이 높을수록 이제 발열은 높아지는데, FET 건선, 그러니까 트랜스 건선 발열은 높아지는데, FET 발열은 낮아진다. 왜냐하면 L 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EMI 특성은 이제 좀 좋아진다. 라는 거고, 건선수를 줄이게 되면은, 건선의 발열은 낮아지는데, 대신에 FET 발열은 높아진다. 그 다음에 EMI 특성은 좀 나빠진다. 이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참고로 이제 꼭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경량이 이렇다는 겁니다. 경량이. 그래서
일단 이제 CCM 모드로 가게 되면은 요 이제 피크 전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니까 FET 발열은 당연히 줄고 대신에 인덕턴스 값이 높아지고 건선수가 많아지니까 건선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건선 발열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 두 개는 건선 발열과 FET 발열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덕턴스의 크기와 EMI의 또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비용과 이제 EMI는 서로 이제 좀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낮추면 EMI 특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작은 거 쓰고 뭐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EMI는 나빠지는 거고, 이제 트랜스포머 큰 거 쓰고 인덕턴스 이제 좋은 거 쓰면 EMI 좋아지는 거죠. 대신에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회사의 어떤 제품 특성, 그러니까 이제 가격에 신경을 안 쓰는 이제 신뢰성이 높아야 되는 이제 방산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택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이 진짜 중요한 뭐 그런 이제 미수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많이 택한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가 다 끝났으면은 이제 요걸 이제 이렇게 결정된 이제 트랜스 이제 권선으로 이게 이제 설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이제 우리가 샘플을 받아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테스트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 부하입니다. 부하인데 이제 10% 부하, 그러니까 거의 무부하 상태 이제 저항 연결하고 그다음 맥스 부하 상태 저항 연결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제 민 부하고 요거 이제 맥스 부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조건을 다 설정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위치 온이고 이건 오프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출력 전압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이제 이게 검토를 해본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발열 체크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FET하고 트랜스포머 이제 발열을 이제 체크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런 부하 경우에 이제 파행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예측지 못한 그런 이제 어떤 서지성 파행이 없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파행도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렇게 여기 이제 문제가 나는 이런 포인트를 이제 보정해가지고 이제 건선수를 이제 좀 더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제 보정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면 실버화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제 권선 사양을 이제 보정해가지고 최소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SMPS를 블랙백 회로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부하 테스트, 그다음에 발열 테스트, 그다음에 이제 파행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정을 해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머를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보면 아까 이제 이게 아까 이제 PPT 자료에 보여준 요 엑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파형을 측정해가지고 이제 리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0% 부하, 맥스 90% 부하에서 이제 부하가 거의 없을 때는 이제 이렇게 뭐 나오고 그 다음에 부하가 있을 때 이제 얘를 이제 스위치를 온 오프 하면은 이제 요건 아마 이제 출력 이제 변동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부하 변동 시에 이게 이제 아까 요, 요 변동이 이제 변동분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려고 좀 확대를 해봤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부하 변동 시에 이제 출력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5V 같은 경우는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레귤레이션 하기 때문에 15V는 거의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데 12V나 이제 9V 같은 경우는 이제 춤을 춘다기보다는 이제 얘는 건선비로만 하기 때문에 출력이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출력은 변동하더라도 이제 내가 이제 쓰는 이제 출력한 트랜스포머 이제 2차측에 전원을 쓰는 이제 회로들의 이제 사양을 보고 이제 15V는 최소한 13.5에서 16.5V 정도만 되면 문제 없고 그냥 12V는 이제 9.6에서 한 14.4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8V는 6.5에서 한 35V가 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여기 보면 이제 IC 맥스 전압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회로를 기준으로 입력 변동, 왜냐면 이제 플랫백 회로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레귤레이션을 하는 이제 전압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부하 변동에 대해서 전압이 엄청 이제 변합니다. 걔들이 일정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귤레이션을 하는 내가 피드백 받아가지고 제어를 하는 그 볼테이지 하나만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건선비로 되는 어떤 그런 전압들은 변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6.5V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계속 레귤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항상 16.3V를 유지를 합니다. 이 보시면 부하 변동에 따라서. 근데 12V나 8V는 부하 변동에 따라서 이제 좀 전압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체 에버리지 값이 있고 민맥스 값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민맥스를 보면은 16.3은 레귤레이션 하기 때문에 얘는 안 변합니다. 근데 12V는 12.3, 10.3V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많게는 뭐 17V도 나오죠, 이제. 그러면은 12.3V가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저전압에서 구동이 안 하는지를 봐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맥스 전압은 이제 너무 과전압이 나오면은 이제 부품 파손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전압이 나와도 안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전압은 이제 부품 파손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를 봐야 되고, 이제 저전압은 정상 구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해보니까 아까 이제 설정한 여기 이제 6.5V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1차 이제 트랜스포머 설계를 보니까 4.8V까지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8V 건선은 이제 약간 이제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12V는 이게 너무 이제 나와가지고 가전압에서 이제 데미지를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얘는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 건선은 약간 이제 한 턴 좀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8V 건선은 한 턴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V 건선은 이제 한 턴 낮춰가지고 이제 최종 사양을 이제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최종 사양을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여기 이제 좀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하는 입력 사양, 출력 사양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V는 L에 DT분의 DI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파수 설정과 이제 그 다음에 리플 팩터를 이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DCM을 할지 CCM을 할지는 어떤 가격과 관련된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 EMI라든지 이런 부분.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은 실부하 테스트를 해가지고 파형도 보고 그 다음에 온도 테스트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에 대한 이제 출력 전의 변동도 확인해보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건선을 이제 일부 이제 2차 건선을 올릴지 내릴지를 또 결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사양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좀 시간이 길었는데 이제 플레이백 컨버터 설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